안녕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을 위한 록스앤 클리닉의 여자 한양빛입니다. 오늘은 필러 시술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작용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느 부위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려 볼까 합니다. 필러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게 되면 fill, F-I-L, 채우다라는 뜻이죠. 필러에 관련된 논문들을 보게 되면 얼굴에 채우는 모든 걸 갖다 다 그 광범위하게 필러라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필러의 대명사처럼 좀 되었죠. 논문 연구라던가 문헌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게 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고형물과 지방이식까지 통틀어 가지고 필러로 취급한 경우들이 많고 또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되기는 해요. 채워 넣는 거는 모두 다 필러라고 그러고 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로 만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파라핀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만든 모형물 같은 것들도 있겠고 인체 내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그 자가지방이라던가 진피라던가 이런 것들도 필러로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밖에 콜라겐 필러, 콜라겐을 뭐 소 같은 외부 물질에서 추출을 했다던가 돼지에서 추출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내 체내에서 콜라겐이 합성되기를 유도해내는 그런 계열의 필러도 있고요. 히알루론산 필러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 필러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러를 얘기할 때 90%는 HA 히알루론산 필러를 위주로 얘기하는데 가끔 아닌 것들 얘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기는 해요. 쉽게 나누자면 녹는 필러, 녹지 않는 필러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녹는 거 중에서도 이게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가 맞는지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들 보면 뭐 국산, 외산 이렇게 그냥 아예 딱 갈라서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경우들도 있고 혹은 국산도 종류별로 외산도 종류별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던 간에 제품별 차이가 국산이고 외산이고 간에 하나하나별 개별 차이는 굉장히 크기는 하죠. 그래도 이왕 설명을 드리는 김에 조금만 자세하게 투머치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HA 필러를 만들 때 있어서 그 HA 원료가 어디서 왔느냐도 있겠고요. 그거를 어떤 공법으로 만들었느냐도 있겠는데 공법은 결국은 제조 회사마다 필러 이름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를 가진 필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알려진 편인 벨로테로 필러를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이 HA로 같은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똑같은 회사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벨로테로 소프트, 벨로테로 밸런스, 인텐스, 볼륨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물성이라던가 특성들이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좀 더 묽고 물 흐르는 것보다는 케찹 내지는 콧물 같은 질감을 가진 것들도 있고 혹은 굉장히 단단하게 단단한 지우개 같은 질감을 가진 것들도 있고 같은 브랜드인데도 이렇게 물성들이 다르게 되죠. 이게 국산이냐 외산이냐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 되고요. 외산이라고 해서 국산보다 무조건 좋은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국산보다 좋은 외산들이 제법 있죠. 요거는 뭐가 더 좋다 아니다는 개개인 원장님들마다 선호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술하실 분이랑 충분히 궁금하다면 상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필러에 있어서 뭐 코필러들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뭐 수술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 아니면 다 괜찮죠.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저랑 필러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도 코필러는 절대 하지 말라던데요 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두세 분 정도 계셨어요. 그만큼 여기저기서 좀 뭐 부작용에 대한 화제가 좀 됐나 본데요. 사람의 얼굴은 당연히 혈관이 굉장히 많이 지나갑니다.
또 코는 얼굴의 중앙부예요. 중앙부면 온갖 혈관들이 다 일로 지나가겠죠. 대표적인 얼굴 그 동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와서 팔자 옆을 지나서 코 쪽으로 해서 여기서 분지를 내서 지나가게 되니까 눈 근처로도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코 근처에서 뭔가 잘못되면 눈이라던가 뇌 쪽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요. 전에 어느 분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발견을 했었는데 코에 여드름을 집에서 잘못 짰다가 실명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필러만 위험한 건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나온 물질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가끔 저는 이렇게 뭐 어떤 테크닉으로 시술한 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시술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시술자는 다 어떤 시술 방법이 꼭 우월하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손에 잘 맞는 테크닉이 있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존중해 드리는 게 안전하고 모양도 좋은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늘로 찔러서 니들로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캐놀라로 시술하는 경우들도 있고, 바늘로 찌르는 경우에는 여기 콧대가 없는 분들만 깊은 자리에는 혈관이 잘 안 지나가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시술이라는 장점이 좀 있을 테고, 다른 부분 바늘로 하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고 그때그때 다르니까 요거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캐놀라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캐놀라는 빨대 같은 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끝이 날카롭지 않고 뭉툭해요. 그래서 빨대 같은 거를 여기 구멍만 살짝 내놓고 쭉 들어가서 쭉 깔고 나오느냐, 혹은 요 미간 부위에서 구멍을 내서 이렇게 아래로 쭉 깔고 나오느냐, 요거는 개개인의 형태에 따른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코 수술을 했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선 접근하기가 곤란하다던가 이런 면들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캐놀라 시술 같은 경우에는 요쪽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코끝이 감각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요 자리에 구멍을 낼 때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으로 쭉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때문에 겁이 난다, 긴장된다, 이래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놀라로, 끝이 뭉툭한 캐놀라로 가는 방식이 혈관들을 피해가기에 좀 더 적합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코는 길게 생겼잖아요. 긴 라인을 뽑아내기에 적합한 그런 시술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 방식으로 시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해요. 채울 수 있는 거는 다 필러라고 하다 보니까 의사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녹냐 안 녹냐, 단단하냐 무르냐, 그리고 콜라겐 형성을 하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콜라겐을 형성하다 보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넓게 고르게 퍼지면 해당 부위 피부가 콜라겐 형성이 돼서 탄력이 생겨요. 근데 팔자나 이런 데 인비언 밴드 같은 게 심한 분들, 혹은 눈 밑주름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대 부분에 이렇게 막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노들이라 그러죠. 그 자리에 콜라겐 결절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 생성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게 생겨버리면 뭐 주사제로 녹이거나 수술해서 제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술을 받음에 있어서 신경 쓰실 거는 이게 쉽게 녹일 수 있는 필러냐 아니냐, 단단하냐 무르냐. 안 녹는 필러 중에서 단단한 것들은 당연히 뼈대를 보완하는 거니까 단단해도 지장 없는 자리들, 콧대 같은 데 단단한 거는 넣을 수가 있을 테고요. 녹일 수 있는 필러를 하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고 괜찮고,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들인데, 그 쉽게 녹일 수 있는 HA 필러 같은 경우에도 시술을 해놓고 나면 그 자리로 콜라겐이 자라 들어가요. 그래서 그 형태대로 더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현재는 HA 필러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또 좋은 제품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걸 또 나중에는 또 쓸 수도 있겠지요.